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20년 절친이 훔쳐간 건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스타일을, 제 꿈을, 제 인맥을, 그리고 마침내 제 정체성 자체를 조금씩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녀가 나보다 더 나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원이라고 합니다. 30대 중반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이자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제 독특한 감각과 취향이었습니다. 빈티지 감성의 제 브랜드 달빛 공방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팬층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수아가 있었습니다. 대학 신입생 때 만나 20년을 함께한 절친. 수아는 저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독특하고 개성 있는 걸 좋아했지만 수아는 평범하고 안전한 것을 선호했죠. 저는 프리랜서의 자유로운 삶을 택했고 수아는 안정적인 대기업 회사원이었습니다. 지원아, 너는 정말 대단해. 나는 너처럼 못해. 센스가 없어서. 수아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수아는 저를 존경하고 저는 수아의 성실함을 부러워하는 완벽한 우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쯤이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작업실 사진을 본 수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원아, 나도 작은 공간 하나 얻을까봐. 취미로 뭔가 만들어 보고 싶어. 오, 좋지. 수아도 드디어 취미 생활 시작하는 거야? 응, 너 보면서 너무 부러웠거든. 한 달 후, 수아는 제 작업실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작은 공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꾸미기 위해 제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지원아, 나 센스 없잖아. 너가 좀 도와줘.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저는 친절하게 제 노하우를 알려줬습니다. 빈티지 가구 고르는 법, 조명 배치, 소품 활용법까지. 수아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그런데 수아의 공간이 완성됐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구 배치, 색감, 심지어 작은 화분의 위치까지 제 작업실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수아야, 혹시 내 작업실 참고한 거야? 응, 너 스타일이 너무 예뻐서. 괜찮지? 아, 뭐, 괜찮긴 한데. 찝찝했지만 친구니까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은 옷차림이었습니다. 원래 수아는 깔끔한 정장 스타일을 선호했습니다. 반면 저는 빈티지한 원피스나 독특한 액세서리를 즐겨 입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수아가 제 스타일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아, 이 원피스 너 입던 거랑 비슷한 것 같지? 너 따라 샀어. 그렇네. 너가 입으니까 예뻐 보여서 나도 해볼까 했어. 처음에는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저를 따라하는 게 싫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똑같아져 갔습니다. 제가 즐겨가는 카페를 수아도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수아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읽는 책을 수아도 똑같이 읽었습니다. 수아야, 요즘 너 취향이 많이 바뀌었네? 응, 그래. 나도 모르게 너한테 영향받나 봐. 워낙 오래 붙어 다녔잖아.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끼리는 닮아가는 거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1년 전부터 새로운 브랜드 컨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달빛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달을 모티브로 한 액세서리 라인이었습니다. 시장 조사도 하고 디자인도 수정하고 제조업체도 알아보면서 꼼꼼하게 준비했죠. 수아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한 친구니까 당연히 공유했죠. 와, 지원아, 달 컨셉 너무 예쁘다. 대박 날 것 같아. 고마워, 수아야. 내가 응원해주니까 힘이 나네.
그런데 제가 제품을 런칭하기 2주 전 인스타그램에서 이상한 광고를 봤습니다. 루나 스튜디오 루너 스튜디오 마이너스 달빛을 담은 수제 액세서리를 클릭해 들어가 보니 제 디자인과 거의 똑같은 제품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더 정교하고 완성도 높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정의 주인은 수아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1년간의 준비, 제 아이디어, 제 디자인 스케치, 수아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조언을 구한다며 응원한다며 가까이서 지켜봤으니까요. 저는 즉시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야, 루나 스튜디오. 너야? 응? 아, 그거. 지원아, 미안. 사실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준비하던 거 알았잖아. 왜 똑같은 걸 만들어? 지원아, 진정해. 나는 너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거야. 너는 개인 작업이니까 소량 제작이잖아. 나는 대량 생산 라인을 확보했어. 시장이 다르다고. 시장이 다르다고? 수아야, 이건 내 아이디어야. 아이디어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실행력의 차이지. 지원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친구가 제 아이디어를 훔쳐간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수아가 훔쳐간 건 단순히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20년 동안 조금씩 체계적으로 제 모든 것을 복제해 왔고, 이제는 나를 완전히 대체하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건 그녀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원조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아의 루나 스튜디오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SNS 마케팅도 완벽했고 대량 생산으로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반면 제 달빛 시리즈는 출시도 하기 전에 짝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끔찍한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뒤늦게 제품을 출시하자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루나 스튜디오 거 베끼신 거예요? 아이디어 도용 아닌가요? 원조는 루나 스튜디오인데. 저는 항변했습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제 디자인 스케치를 증거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절친이 제 아이디어를 가져갔네요. 2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게 슬프네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그 글에는 교묘하게 편집된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수아의 작업실 사진을 보고 예쁘다고 한 메시지, 수아의 액세서리를 칭찬한 대화들, 맥락을 제거하고 편집하면 마치 제가 수아의 것을 부러워하다가 베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는 수아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수아야, 이게 뭐야? 내가 나한테 한 거잖아. 지원아, 너 지금 흥분해서 그래. 진정하고 생각해봐. 증거를 봐.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는지. 증거? 넌 내 디자인 스케치 다 봤잖아. 내가 1년 전부터 준비한 거 알잖아. 그건 내 말일 뿐이야. 나도 1년 전부터 준비했어. 다만 너한테 말 안 했을 뿐이지. 너 왜 이래? 우리 20년 친구잖아. 친구니까 말하는 거야. 너 요즘 너무 예민해. 경쟁 의식 때문에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작업실의 모든 것이 수아의 SNS에도 있었습니다. 제 책장의 책들, 제 책상 위의 소품들, 심지어 제가 키우는 화분의 종류까지. 수아는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더 섬뜩한 발견을 했습니다. 수아의 SNS를 과거 게시물부터 쭉 살펴봤습니다. 2년, 3년, 5년 전 거슬러 올라갈수록 수아의 게시물은 평범했습니다. 회사 생활, 일상적인 사진들.
하지만 정확히 1년 전부터 수아의 게시물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스타일과 똑같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팔로워 목록과 수아의 팔로워 목록을 비교해 봤습니다. 제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수아도 하나씩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제 고객들, 제 협업 파트너들, 심지어 제 가족과 오랜 친구들까지 수아는 제 인맥까지 복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메시지를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협업 파트너와 작업을 시작하면 일주일 후 수아도 그 사람과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카페를 발견하면 며칠 후 수아도 그 카페에 갔습니다. 제가 전시회에 가면 수아도 같은 전시회에 갔습니다. 미친,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저는 친한 동생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는 제 브랜드를 도와주는 유일한 직원이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민지야, 혹시 수아가 너한테 연락한 적 있어? 수아 언니요? 있죠. 한 달 전쯤 연락 왔었어요. 뭐라고 하던데? 언니 브랜드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언니가 어떻게 일하는지, 제조업체는 어딘지,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지, 너 다 얘기해줬어? 네. 수아 언니가 언니 절친이라고 해서 도와주라고 하셨다고 해서요. 잘못했어요? 아니야, 민지야. 내 잘못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아는 제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접근해서 정보를 빼냈습니다. 그것도 지원이 친구라는 이름으로.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제 주요 협업 파트너였던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원아, 미안한데 다음 시즌 협업은 어려울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사실 루나 스튜디오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 그리고 솔직히 루나 스튜디오가 요즘 더 핫하잖아. 서연아, 우리 2년 동안 같이 일했잖아. 미안해, 지원아. 사업이니까 이해해줘. 수아는 제 협업 파트너들을 하나씩 빼앗아 가고 있었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매력적인 제안으로 저는 수아에게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수아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괜찮아? 수아야, 솔직히 말해줘. 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내 스타일 따라 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 아이디어 훔치고 내 인맥 뺏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아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지원아, 너 요즘 피해망상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뭘 훔쳤다고? 다 증거 있어. 내가 언제부터 내 것들 따라 했는지, 누구한테 접근했는지. 증거 보여줘봐. 법정에서 통할 만한 증거 있어? 지원아, 있잖아. 너 문제는 질투야. 내가 성공하니까 질투 나는 거지. 예전엔 내가 더 잘 나갔으니까 상관없었는데 이제 내가 너보다 잘 되니까 못 참는 거잖아. 질투? 내가 질투. 수아야, 넌 내 걸 훔쳐서 성공한 거잖아. 훔쳤다는 증거 있어? 우리는 20년 친구야. 취향이 비슷할 수도 있지. 생각이 비슷할 수도 있고 그게 범죄야?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아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제 모든 걸 가까이서 지켜보고 하나씩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저를 질투하는 친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수아가 노리는 건 단순히 제 아이디어나 인맥이 아니었으니까요. 수아와의 대화 이후 제 주변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제 고객들이 하나둘씩 수아의 루나 스튜디오로 옮겨갔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고 마케팅도 훌륭했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 오랜 단골 고객이었던 혜진 씨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원 씨, 죄송한데요. 루나 스튜디오 대표님이 지원 씨 예전 친구라고 하시던데 사이 안 좋으신가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루나 스튜디오 대표님이 그러시던데 지원 씨가 자기 아이디어를 베껴갔다고. 그래서 속상하지만 법적 대응은 안 한다고. 뭐라고요? 수아는 제 고객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조고 제가 베낀 사람이라고. 저는 즉시 혜진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혜진 씨,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1년 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럼 루나 스튜디오 대표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네, 수아가. 아니, 그 사람이 제 아이디어를 가져간 거예요. 하지만 루나 스튜디오는 벌써 6개월 전에 오픈했는데요. 지원 씨는 이번에 처음 출시하셨잖아요. 그건 제가 소량 수제로 만들어서 시간이 걸린 거고, 말을 하면 할수록 제가 변명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수아는 이미 시장에 먼저 나왔고 대중의 인식을 선점했습니다. 저는 제 오래된 작업 노트를 찾아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2년 전에 작성한 아이디어 노트입니다. 달 모티브 액세서리 컨셉은 제가 먼저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댓글은 냉담했습니다. 노트는 언제든 조작할 수 있잖아요. 루나 스튜디오가 먼저 나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친구 사이좋게 지내세요. 보기 안 좋아요.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절친이었던 은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지는 제가 수아를 처음 만나기 전부터 알던 오랜 친구였습니다. 지원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응, 무슨 일이야? 수아가 나한테도 연락했어. 카페에서 만난 은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아가 너 요즘 상태가 안 좋다고 걱정하더라. 피해망상이 심해졌다고. 뭐? 그리고 지원아, 솔직히 말해도 돼? 요즘 너 좀 이상해. 수아만 보면 공격적이 되고 SNS에도 이상한 글 올리고. 은지야, 수아가 내 모든 걸 훔쳐갔어. 내 스타일도 아이디어도 고객도. 지원아, 그게 훔친 거라고 할 수 있어? 친구끼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수아는 의도적으로 지원아, 진정해. 너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 상담 좀 받아보는 게 어때? 제 가장 오랜 친구마저 수아의 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 제 헤어스타일, 제 메이크업, 이 모든 것이 저였습니다. 제가 수년간 만들어온 제 정체성이었죠. 그런데 수아의 최근 SNS를 보니 수아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완벽했습니다. 수아는 제 스타일을 훔쳐갔지만 더 세련되게, 더 완성도 높게 만들었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가져갔지만 더 대중적으로, 더 상업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수아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저는 제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만들어 온 나라는 사람이 이제는 수아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1년간 준비했던 팝업 스토어 장소를 수아가 먼저 계약했습니다. 제가 예약하려고 상담했던 바로 그 장소를요. 어떻게 알았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를 수아가 볼 수 있었던 걸까? 저는 제 휴대폰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3년 전 수아와 여행 갔을 때 수아가 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자고 했었습니다. 그때 수아가 제 휴대폰을 잠깐 만졌었죠. 혹시나 해서 확인해 보니 제 클라우드 계정이 수아의 이메일로도 동기화되어 있었습니다. 미친. 수아는 3년 동안 제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제 사진,
제 메시지, 제 메모, 제 일정, 모든 것을요. 저는 즉시 비밀번호를 바꾸고 동기화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수아는 제 클라우드에 거의 매일 접속했습니다. 제 디자인 스케치를 다운로드하고 제 협업 파트너와의 대화를 읽고 제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범죄 아냐? 저는 경찰서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지원 씨, 이게 문제가 있긴 한데요. 수아 씨가 직접 해킹한 게 아니라 지원 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잖아요. 아니요. 제가 알려준 적 없어요. 하지만 지원 씨 휴대폰을 수아 씨에게 빌려준 적은 있죠? 그때 동의 없이 접근했다는 걸 증명하기 어려워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디어 도용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디자인이나 상표를 침해했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법적으로도 무력했습니다. 그날 밤 수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비밀번호 바꿨어? 넌 어떻게 알았어? 별거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지원아, 나한테 왜 이래? 우리 친구잖아. 친구가 이런 짓을 해? 무슨 짓? 나는 그냥 내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야.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수아야, 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전화 너머로 수아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잘못?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다만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20년 동안 너한테 지는 게 너무 싫었어. 뭐, 대학 때부터 다 너였잖아. 너는 예쁘고 센스 있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나는 늘 지원이 친구였어. 나는 항상 내 그림자였어. 수아야, 근데 알았어. 너를 따라하면 되는 거야. 너를 복사하면 나도 너처럼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면 내가 진짜가 되고 너는 가짜가 되는 거야. 너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처음엔 아니었어. 그냥 부러워서 따라한 거였어. 근데 점점 재미있더라고. 내가 만든 걸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사람들이 날 더 좋아한다는 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아는 단순히 제 물건을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빼앗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수아를 원조로, 저를 모방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 정체성이 도난당했고 저는 존재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SNS도 끊고 작업실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거울 속 제가 진짜 나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복사본인지 헷갈렸으니까요. 그때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이러면 안 돼요. 수아 언니한테 지는 거예요. 민지야, 나는 이미 졌어. 모든 걸 다 빼앗겼어. 아니에요. 언니한테는 아직 수아 언니가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뭔데? 진짜 창작력이요. 수아 언니는 언니를 복사할 수는 있어도 언니처럼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순 없어요. 민지의 말이 제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리고 언니,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수아 언니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민지는 노트북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수아 언니 루나 스튜디오. 겉으로는 잘 나가 보이지만 내부는 문제가 많아요. 직원들 이직률도 높고 제품 불량률도 높고요. 어떻게 알았어? 수아 언니 회사 전 직원이 익명으로 폭로 글을 올렸어요. 보세요. 글을 읽어보니 수아는 회사에서도 다른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자기 것인 양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혹독하게 대했다고요. 민지야,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 언니, 우리는 정면 승부를 해야 해요. 수아 언니와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언니만의 방식으로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증명하기로. 다음 날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달빛 시리즈를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컨셉의 브랜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수아가 복사할 수 없는 것, 진짜 나만의 것을 만들어야 해. 저는 제 뿌리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 제가 잘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걸 좋아했습니다. 단순히 예쁜 디자인이 아니라 의미 있는 디자인을요. 새 프로젝트 이름은 이야기 공방이었습니다. 고객들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듣고 그것을 액세서리로 만드는 완전 맞춤 제작이었습니다. 이건 수아가 복사할 수 없어. 수아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조용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SNS에 화려하게 올리지 않고 입소문으로만 퍼지게 했습니다. 첫 고객은 수진 씨였습니다. 수진 씨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기리는 목걸이를 원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키우셨던 장미 정원이 있었어요. 그 장미의 느낌을 담을 수 있을까요? 저는 수진 씨와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 장미 정원의 추억, 수진 씨의 감정들, 그리고 일주일 후 완성된 목걸이를 전달했습니다. 목걸이에는 미세하게 조각된 장미 덩굴과 할머니의 이니셜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울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이건 그냥 목걸이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담긴 거예요. 수진 씨가 SNS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길고 감동적인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이야기 공방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팬층을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이 아니라 소량 맞춤 제작이기에 수익은 적었지만 고객들의 만족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유명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리빙 매거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원 씨, 저희가 진정성 있는 크리에이터 특집을 준비 중인데요. 지원 씨를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저요? 루나 스튜디오 쪽이 더 유명한데 저희는 상업적 성공보다 작가의 철학과 진정성에 더 관심이 있어요. 지원 씨의 이야기 공방 컨셉이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인터뷰 날 기자는 제 작업 과정을 꼼꼼히 취재했습니다. 고객과의 대화, 디자인 과정, 수작업으로 만드는 모습까지. 지원 씨, 루나 스튜디오와 갈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끝이 없다는 거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게 이야기 공방인가요? 네.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형태로 만드는 게 행복해요. 그게 제 진짜 정체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성에 목말라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진짜 장인 정신이지. 루나 스튜디오는 공장 제품 같은데 이야기 공방은 예술 작품 같아요. 가격은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수아의 루나 스튜디오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은 예쁜데 품질이 별로예요. 대량 생산이라 그런지 성의가 없어요. 고객 응대가 불친절해요. 사람들은 루나 스튜디오와 이야기 공방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제 겉모습을 복사할 수 있었지만 제 본질은 복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진정성은 흉내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수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제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결국 진실을 드러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야기 공방이 성공하자 수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도 맞춤 제작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제 컨셉을 또 복사한 겁니다. 또 시작이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수아는 맞춤 제작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아의 맞춤 제작은 단순히 이니셜을 새기는 수준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듣고 만드는 게 아니었죠. 고객들은 금방 알아챘습니다. 루나 스튜디오 맞춤 제작 받았는데 그냥 기성품에 이름만 새긴 거예요. 이야기 공방이 진짜고 루나는 흉내만 내는 것 같아요. 수아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원아, 이번엔 내가 이긴 것 같네. 축하해. 수아야, 이건 승부가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일을 한 거야. 그래, 내 말이 맞아. 근데, 지원아, 나 힘들어. 뭐, 사실 나, 루나 스튜디오 운영하면서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 매일 내 SNS 확인하고 내가 뭐 하는지 감시하고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너처럼 되고 싶었어. 근데 이제 보니까 나는 나를 잃어버린 거야. 수아야, 미안해, 지원아. 진심으로 미안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수아도 피해자였을까? 아니면 이것도 계산된 연기일까?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수아의 루나 스튜디오 전 직원 현아가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루나 스튜디오에서 6개월간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인 수아 씨는 직원들의 디자인을 자기 것인 양도용했습니다. 현아는 증거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직원들이 만든 디자인 스케치와 수아가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 디자인이 똑같았습니다. 수아 씨는 지원 씨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에게도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혹독하게 대하며 정신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실시간으로 중계됐고 SNS는 난리가 났습니다. 루나 스튜디오 대표 인성 최악이네요. 지원 씨가 피해자였구나. 수아가 거짓말쟁이였어. 루나 스튜디오 불매해야겠다. 저는 현아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아 씨,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지원 씨의 이야기 공방 기사를 보고 용기를 냈어요. 지원 씨가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가는 걸 보고 저도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고마워요, 현아 씨. 힘드셨을 텐데.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지원 씨가 먼저 용기를 보여주셔서 기자회견 이후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아에게 디자인을 도용당한 프리랜서들, 수아에게 사기를 당한 협력업체들, 수아는 10년 넘게 이런 짓을 해왔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수아가 제 아이디어를 훔쳐갔어요. 수아의 모든 거짓말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의뢰했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연락을 했습니다. 지원 씨, 수아 씨가 지원 씨 클라우드에 무단 접근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수아 씨의 컴퓨터에서 지원 씨의 디자인 파일들을 발견했어요. 정말요? 네. 이건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고소 가능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수아를 고소해야 할까? 그때 민지가 말했습니다. 언니 고소하세요. 이건 언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요. 저는 수아를 저작권 침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수아의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길었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피고인 수아는 원고 지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무단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판결이 끝난 후 법정 밖에서 수아를 마주쳤습니다. 수아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지원아, 수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너무 잘못했어. 수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냥 너처럼 되고 싶었어. 근데 방법을 몰랐어. 그래서 훔치기 시작했어. 처음엔 작은 거였는데 점점 커져서 수아야, 너는 너만의 것을 찾았어야 했어. 나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알아. 이제 알아. 근데 너무 늦었어. 수아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수아는 20년간의 우정을 배신하고 제 모든 것을 훔쳐갔지만 결국 얻은 건 텅 빈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라는 거리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하나의 반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 진짜 최악이지. 근데 내 일기 읽고 충격받았어. 너도 나처럼 불안하고 자신감 없고 실패가 두려웠더라고. 나는 너를 완벽한 사람으로만 봤는데. 수아가 또 다른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3개월 동안 상담받으면서 쓴 거야. 심리치료사가 권했어. 노트에는 수아의 깨달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지원이를 질투했다. 하지만 진짜 질투한 건 지원이가 아니라 지원이가 가진 자기 자신이었다. 지원이는 자기가 누군지 알았다. 나는 몰랐다. 나는 지원이를 복사하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이제 거울을 봐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지원이도 아니고 진짜 나도 아니다. 심리치료사가 물었다. 수아 씨는 뭘 좋아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20년 동안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원아, 나는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어. 나를 찾으려고. 뭐 하고 있어? 도자기를 배우고 있어. 완전 초보야. 근데 재밌어. 이게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건 내 선택이야. 누구를 따라한 게 아니라. 수아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삐뚤빼뚤한 도자기 그릇들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못생겼지? 아니야. 너답잖아. 아니, 진짜 너를 이제 찾아가는 것 같아. 수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원아,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다만, 고마웠어. 20년 동안 친구해줘서. 수아야, 이제 나는 떠날 거야. 너한테서 멀리. 너를 보면 나는 또 비교하게 될 것 같아. 나는 이제 나만의 길을 가야 해. 수아가 일어났습니다. 안녕, 지원아. 행복해. 수아야, 잠깐만. 저는 수아를 붙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힘들었는데 몰랐어. 너는 늘 괜찮은 척 했잖아. 그게 더 힘들었어. 너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거든.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20년 우정의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수아가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수아를 진짜 친구로 본 적이 있었나?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수아를 이용했습니다. 수아가 저를 칭찬할 때 기분 좋았고 수아가 저보다 못할 때 안심했습니다. 저도 수아를 비교 대상으로만 봤던 건 아닐까요? 우정은 평등해야 하는데 우리의 관계는 처음부터 불균형했습니다. 저는 이야기 공방을 계속 운영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상처받은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도용당한 창작자들, 자신감을 잃은 예술가들을 돕는 프로그램이었죠. 그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창작자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도용당하는 것도 아프지만 더 아픈 건 내 정체성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나는 누구지? 내 것은 뭐지?
이게 진짜 내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무의식적으로 따라한 건지 헷갈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사할 수 없는 나만의 진정성을 찾는 게 중요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 자신도 치유되었습니다. 수아를 미워하는 마음도 피해자라는 생각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라인 전시회 사이트에서 우연히 도자기 작품을 봤습니다. 작가 이름은 무명이었습니다. 작품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년간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가 이제야 나 자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서툰 작품들은 진짜 나의 첫걸음입니다. 작품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작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작품 잘 봤어요. 많이 성장하셨네요.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이야기 공방 지원. 답장은 한참 후에 왔습니다. 고마워요, 지원아. 내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냈어요. 나는 이제 너와 경쟁하지 않아요.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예요. 너도 내 길을 가줘. 둘 다 행복하자, 수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작업실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두 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두 개의 가지를 형상화한 목걸이였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지만 결국 같은 하늘을 향해 자라는 우리의 이야기구나. 저는 이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작품이었으니까요. 치유의 증거였으니까요.